그러니까 지금 미국 명품 매장 강도짓 하고 있는 흑인들을 우리나라 좌파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볼 수가 있어요. 와, 저거 민주화 운동 제대로 한다.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생각난다. 뭐 자, 헬륨맨입니다. 오늘은 미네소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미네소타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다 때려 부수고 무고한 가게들에서 물건 강도짓하고 이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아주 그냥 작심하고 발의하겠다는 법안이 있어요. 역사 왜곡 처벌법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출판물, 전시물, 인터넷, 공연 등의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 이런 법안인데 이게 어느 정도 처벌 수위인지 모르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대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신매매,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방한했는데 제가 트럼프 뭐 면상을 그냥 주먹으로 쳐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5.18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쓰면은 트럼프를 때린 거랑 똑같은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판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는 거고, 벌금 7천만 원은 형법에는 저런 금액이 없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강요죄, 단체로 흉기를 들고 남을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벌금 5천만 원이래요. 이게 형법에서 제일 높습니다.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7천만 원짜리 벌금형이 없어요. 애초에 뭐 형법 말고 다른 법에는 저보다 더 센 벌금이 있는 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또 잠깐 찾아보니까 나오긴 하네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에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죄인지. 근데 특경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벌이 센 법 중에 하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런 범죄와 인터넷에다가 그냥 5.18 폭동이다 이렇게 쓴 거랑 같은 선상에 놓고 나서 처벌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뭐 아직은 저 법이 뭐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 통과되면은 물론 소급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라면은 소급 적용을 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아니 저 법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보수 정권에서 5.16은 혁명이다, 혁명이 아니라 뭐 쿠데타다 이렇게 말하면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저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 했다는 거. 아니 지금까지 말한 거는 5.18이고 너가 말하려는 주제는 미네소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미네소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뭐 그 조지 플로이드인가 그 사람의 뭐 죽음을 얘기하면서 뭐 무기들을 들고 상점을 털고 막 불 지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내가 폭동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미네소타를 폭동이라고 표현한 거냐, 저게 폭동이면은 5.18도 폭동이라는 거냐 뭐 이러면서 처벌할 수도 있죠. 무슨 죄 무슨 죄로. 그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아무리 봐도 저거는 강도짓인데 강도짓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겠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인정받습니다. 강도짓을 해도. 그 이하경이라고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박정희 시절에 대기업 회장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돈 뺏으려고. 그러다가 경비원을 칼로 찔렀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는데 2006년인 노무현 정부로부터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주화 유공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명품 매장 강도짓 하고 있는 흑인들을 우리나라 좌파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볼 수가 있어요. 와, 저거 민주화 운동 제대로 한다,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생각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미네소타 폭동 이래버리면은 야 저게 어떻게 폭동이냐, 우리는 분명히 지금 민주화 운동인데 이렇게 하면서 나를 처벌할까봐 나중에.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미네소타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썸네일 얘기도 잠깐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이제 썸네일 그려주시는 분에게 밤에 미네소타에서 강도짓하고 돌아다니는 흑인들 배경으로 앞에 트럼프가 전두환 포즈로 미네소타는 이거 하는 썸네일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왜 이거 눈동자밖에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깊게 생각해보니까 무슨 뜻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미네소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흑인이 있는데 키가 한 2m 된대요. 전과 구범이에요. 사소한 것도 아니고 주거 침입, 무장강도, 마약 소지, 절도 뭐 이런 거 했다고 합니다. 근데 6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위조지폐를 썼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는데 체포 과정에서 백인 남성 경찰이 이 조지 플로이드가 수갑 차고 이제 협조적으로 이제 체포에 응했는데 무릎으로 이제 목을 짓눌러가지고 질식사시켰다고 해요. 나를 죽이지 말라, 숨을 못 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3분 가까이 목을 눌러가지고 죽었대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흑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한 겁니다. 시위하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총기를 가지고 나와서 경찰을 위협하기도 하고 처음엔 마트 같은
데를 털다가 명품 매장을 털고 막 애플 스토어 그런 데도 털고 삼성 TV 같은 것도 막 훔치고 그러고 있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와중에 가장 안전한 가게 서점은 안 턴답니다. 저런 폭력 시위 하는 사람들은 책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원론적입니다. 저 조지 플로이드가 전과가 있든 뭐 체격이 위협적이든 간에 그게 과잉 진압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그 백인 경찰을 위협했거나 아니면 몸부림을 쳤거나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영상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저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했다고 해서 저 폭도 아니 민주화 예비 유공자들에게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그 구찌, 프라다, 샤넬, 루이비통 이런 매장 점주들이 저 사람들이 뭐 조지 플로이드를 압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저렇게 털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시위대를 쓰레기라고 비난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우리나라 그 5.18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 요즘에 이제 국뽕에서 K 시리즈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K 방영 뭐 그런 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도 약간 K 영향을 받지 않았나. K염령. 예. 전두환이 했던 그거. 미네소타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개헌군이기 때문에 개헌군이 지나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5.18이랑 너무 공통점이 많아요. 조지 플로이드와 김대중이 비슷하고, 물론 조지 플로이드는 죽었고 김대중은 감옥에 갇힌 거였지만은, 그리고 트럼프와 전두환이 비슷하고, 물론 전두환은 그때 대통령은 아니었지만요. 시민들이 무장하고 폭동을 그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총기가 허용됐으니까 자기 총기를 가져오고, 한국에선 무기고를 털었다는 게 약간 좀 다르지만요. 그리고 어딘가를 이제 털었다는 거, 물론 이제 미국은 명품 매장이나 가게들을 털고, 한국은 도청, 방송국 이런 데를 털었다는 차이가 있고요. 외부인의 개입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 미국에서는 타 지역의 백인들이 뭐 이렇게 선동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한국에서는 뭐 지만원 같은 사람들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한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서 과거를 알아야, 다른 사례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5.18이 있었던 거를 생각해보면은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니라도 다음에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 미네소타에서 아니면 다른 주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상점을 털고 뭐 경찰을 위협하고 물건을 훔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특별 사면해주고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그때 그 강도를 저질렀던, 아니 민주화 운동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자녀까지 뭔가 특혜를 주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미네소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